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평소처럼 등산 중 바위에서 실족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살로 내사 종결되었으나 유서 및 정신병 이력은 없으며 가족여행이 계획되어 있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0 가합 536-7659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 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판단. 망인이 H8부 능선 F에 올라가는 등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20년 2월 3일 오후 4시 13분경 F에서 8m 아래 지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에서 작성한 내사종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장 상황. F 부근은 진입로부터 급경사의 돌계단과 바위 계단을 지나 위치해 있으며 바위 밑으로 비탈진 경사가 많은 지역임. 망인의 배낭은 F 바위 틈에 놓여 있었음. F 밑으로 망인이 관찰되며 망인은 좌측 옆으로 상체가 고꾸라져 있는 상태임. F 밑은 비탈진 급경사이며 낙엽과 바위 등이 군데군데 있는 상태임. 망인의 좌측 신발은 벗겨져 있는 상태이며 망인의 모자는 망인과 약 2m 정도 떨어져 있음. 검시사항. 망인은 영하의 날씨에 산속에 장시간 노출되어 전신 동결 상태임. 전두부 및 후두부 열창 및 주변부 건조된 혈흔 관찰됨. 우측 귀 뒤쪽 표피 박탈 및 피하 출혈 관찰됨. 입술 건조, 구강 내 다량의 혈흔 및 하악 부위 잇몸 함몰 관찰됨. 비강 내 다량의 혈흔 관찰됨. 좌측 제1중 수골 부위 범위에 표피 박탈, 피하 출혈 등 관찰됨. 우측 중지 천마디뼈 표피 박탈, 우측 대퇴부 및 무릎 외측 피하 출혈 관찰됨. 아이병원에서 2020년 2월 4일 작성한 시체 검안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부검을 통해 밝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현장 상황과 검시 결과 망인이 2020년 1월 23일 12시 55분경 H 등산로 입구를 통과하였는데 2020년 1월 23일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F 아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F에서 8m 아래 지점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 과다 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고 망인의 기왕력 또는 체질적 소인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의 진술 등을 근거로 망인이 채무관계, 가족과의 불화, 남자친구 문제 등을 기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변사사건을 내사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내사종결 보고서는 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지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조사 당시 망인이 자살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만약 자살하였다면 남자친구 문제가 작용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서는 지가 한 말을 그대로 정리하였다기보다는 작성자가 추가 정황을 보태거나 편집하여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내사종결 보고서는 경찰이 변사자 사건에서 범죄와 관련성을 탐지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를 한 후 별도의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고서의 결론만으로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가족을 제외한 주변인에 대하여 약 4,300만 원 상당, 지에 대하여 250만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망인은 철원에 소재한 부동산을 비롯하여 에쿠스 자동차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 재산도 보유하고 있었고 2020년 1월 중순경 위 철원 소재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후 2020년 1월 22일 위 부동산의 매수 희망자를 만났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미안하다. 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 어떻게든 다 처분할게. 싸게라도 살 사람 있음 판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망인의 행적은 조만간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망인은 평소 주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유서를 남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망인의 시체를 수습한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1월 22일 자살 암시 문자를 자녀에게 보낸 후 연락 두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이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망인은 평소에 등산을 즐겼고 H 등반도 자주 하였습니다. 망인은 등산 모자를 쓰고 신발도 신은 채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F 위에서 발견된 망인 소유 배낭 안에서는 수건, 장갑, 생수, 칫솔 세트, 등산 방석, 보온 텀블러 등 일반적인 등산용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사망 현장에서 망인의 배낭이 망인이 추락한 장소가 아닌 F 틈에 놓여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배낭을 벗어둔 채로 F 위에 걸터 앉아 있거나 F에서 일어나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배낭을 벗어둔 채 고의로 바위 위에서 투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망인이 사망 전 2020년 1월 22일 지와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할 당시 지가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망인이 주변에서 돈을 빌리는 상황에 대해 타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2020년 1월 25일 이후 지의 집을 방문한 다음 2020년 1월 26일부터 2020년 1월 27일까지 자녀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가족들과 심각한 불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가 망인을 폭행한 일로 경찰에 신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남자친구로 인하여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망인의 추락 지점에서 종종 사고가 일어나는 점, F 전면으로 난간 기타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점, 2020년 1월 22일경 H 인근에 눈이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실족하여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망인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거나 감정기복이 심하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이 H를 등반하던 중 F 아래를 전망하다가 갑작스레 자살 충동을 일으켜 절벽 아래로 투신하였을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망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혹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고도 이 사건 사고 장소로 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 면책 사유에 대한 판단, 망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삼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에게 이 부분 면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